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목도 하이브에 또 최영찬이 모처럼 말해 벌초까지 하고 나선 민태민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6월 7일 금요일 경마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북적북적한 좀 일요일은 좀 경마판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네, 그렇죠. 뚝선배도 있었고 YTN배도 있었고 어수선한 가운데 사실 경마를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건데 집중력 같아요. 경마 예상하는 데 있어서 뭐 실전 배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코 얼레벌레에서는 이게 예상을 잘할 수도 또 배팅을 잘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은 좀 고전했는데 아무튼 뭐 양쪽 최홍찬 의원님이나 민태민 의원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각오를 남다르게 다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일반 경주 위주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좀 차분한 가운데 정말 경마 예상에 있어서 좀 잘할 수 있는 예상, 또 여러분께서는 배팅에 있어서 좀 야물딱진 배팅이 좀 먹혀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을 드리고 바로 할게요. 민태민 의원님 59, 최홍찬 의원님이 37, 임승진 의원이 48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6등급 경주 12마리. 분할됐죠? 2경주. 네. 네. 최 의원님 듣겠습니다. 단연 이 금요일 경주는 충마를 놓고 한번 공략해 들어가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파극천이 데뷔전에서 이제 가능성만 확인했는데 인기마치고는 솔직히 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가면서 1차로 통과했는데 실전에서는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번 다 선행을 못 가면서 뭐 인기 1위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는데 자, 이번에 이제 발롱도르 이지하고 펠리치하고 병합하는데 중간에서 걔네들과 거의 보조가 비슷해요. 그 걸음이라면 저는 이번에는 선행을 가지 않고도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7번 파극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극천. 민태민. 예, 뭐 7번이 거의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 같은데 저는 7번만큼 좋게 보는 말이 1번 조선공개소의 넓은 마을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뛰고 나서 지금 25주 만에 한 6개월 만에 휴양을 갔다 와서 지금 재검까지 받고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확인한 게 지금 꽤 많이 확인했던 말입니다. 이거 꾸준하게 훈련을 잘 시행을 했었고 4월 27일 날 비록 좀 포화주로였지만 휴양 마필들하고 주행 검사를 받으면서도 뭐 물고 가는 맛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나머지 말들이 거의 다 지금 3세마 위주인데 얘는 4살짜리 말입니다. 지금이 6월인데 빨리 서둘러서 때린다는 확신이 있어요. 번호 1번에다가 조선고니까지 직접 조교를 하고 기승을 했다면은 저는 1번 넓은 고울이 파극천 못지않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번 파극천은 지난번에 24kg가 빠져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그게 좀 원인이 아니나 싶고 이번에 1000m로 거리를 좀 줄여놨습니다. 뭐 그 점도 플러스 알파 조건이고 그리고 민태민은 이제 넓은 고를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줬는데 이게 경주반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말이죠. 근데 데뷔하고 나서 계속해서 바깥으로 삐지는 그러한 주행불량 악벽을 보였단 말입니다. 1번이라면은 뭐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생각이에요. 바깥 말들이 막아줄 수 있는 경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7번, 1번 좋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중에 여러나 최강인어가 실전을 거듭하면서 타이밍 말해주듯 걸음이 좀 대폭 늘고 있죠. 그리고 10번만 아라명마도 지난번에 1300을 나갔다가 망신을 좀 당했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줄이면서 1000m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고요. 6등급에 12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경주하고 분할이 됐다. 최님 듣겠습니다. 자, 9번은 펑키입니다. 이마필도 참 공교롭게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입상할 때는 약간의 비인기만 했는데
인기마로 팔리니까 그 두 번 다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에 각각 다른 요일이죠. 4분마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그 스피드에 밀리지 않은 연속 그 훈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걸음이라면 단거리지만 그리고 이 경주 자체에서는 아주 강하다라고 판단하는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펑키의 역습이 먹힐 수 있는 경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 펑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두마번 대가리로 제대로 노리려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뭐 다른 전문가들이 그 말을 아예 안 보는 모양입니다. 배당의 메리트가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2번 포에버 러너를 곧장 좀 노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2세마 때 도입이 됐다가 완전히 힘이 들차가지고 뭐 주행이 흔들리고 이런 단점 때문에 외부에 휴양을 다녀왔죠. 이것도 아까 제가 1번 넓은 골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12월 달에 가서 6개월 만에 지금 나왔는데 주행 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심이 살짝 모자랐죠. 그 이유는 12월 달에 가서 목장에서 돌아왔는데 체중이 무려 46kg가 늘어났어요.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마체가 확실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늘고 이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나온 부분에서 주행 검사 때 마지막에 조금 걸음이 아쉬웠는데 조교를 거듭하면서 걸음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센자마 특유의 빠른 발까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에버 러너의 기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9번. 저는 9번 펑키예요. 직전 상당한 인기마로 팔렸는데 안쪽에서 절전을 치렀습니다. 절전의 이유가 흙입니다. 흙. 당시에도 최시대 기수가 흙을 못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려 했는데 선행을 못 가버렸죠. 빠른 말을 틈에서. 그래서 안쪽에서 흙 맞고 젖대버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안쪽에 누가 뭐 빠른 말이 나가면은 보내주고 저는 외곽 붙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외곽에서 그냥 쑥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뭐 넘어가는 무리한 전개까지는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외곽에서 가는 대로만 쭉쭉 가준다면은 흙만 안 맞는 전개만 나온다면 9번 펑키인데 번호를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안쪽보다는 바깥쪽 펑키를 있는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뭐 메인 승부 잡는데 초반이냐 후반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 없이 선택을 한 경주입니다. 그만큼 노린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3경주를 첫 승부처이자 배팅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인기권 자체가 5번 레거시를 필두로 해서 1번 파이널 윈드, 10번 히든보이 얘네들이 팔려줄 수 있는 레이스예요. 거리 적응이 없는 말도 있고 지금 1600까지 뛰고 거리를 내려온 말도 되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출전한 말도 있고 자 이런 말들이 각각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마 중에서 두 마리는 딱 세 마리에서 두 마리만 가져갑니다. 그걸 인기마 두 마리 다 가져가면 세 마리를 다 가져가면요. 이건 배팅이 안 돼. 왜 나머지 이제 두 마리가 복병만데 변화예요.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얘들이 와버리면 배당으로 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못 오면 다음은 이제 기약해야 되는데 저는 경주 편성을 딱 보니까 승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훈련 그리고 그 복귀 자체를 보여주고 승부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판단에서 그 두 마리를 가지고 그 두 마리를 노리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아마 하나는 인기권에서 아예 멀리 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창만 갖다 대주면 환상적인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봐요. 자 인기마 두 마리 그리고 복병마 두 마리 그 중에서 복병마 한두는 완전히 인기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배팅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축 세워서 이거는 뭐 구멍수 넓힐 이유가 없어요. 딱 세 방으로 노리는 메인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7일 자 금요일 4경주입니다. 1300입니다. 6등급 경주 12마리고요. 자 여기를 이제 임승진이가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임승진이가 기다렸던 말입니다.
내용을 갖고 말을 만들고 나오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가 뭐 처음 뛰는 시네마들도 있고요. 또 기존에 뛰던 말들, 또 그리고 또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좀 섞여 있는데 어느 편성에 나오냐 좀 기다렸던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 3세 이하 편성 2300을 노리고 나왔는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데뷔 초부터 상당한 생김새를 갖추고 또 경주마로서 무조건 이거 좀 앞으로 좀 많이 뛸 말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말인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하반기 때 폐출혈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 말을 좀 다시 만들자. 그러니까 주폭이나 힘은 굉장히 좋은데 스피드가 당장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폐출혈이 나게 되면은 그 정지를 먹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이런 식으로. 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스피드 보강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칼을 갈았던 말인데 많이 정말 뒤집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칼을 갈고 나서는 말, 이번에 뭐 딱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방의 자신감도 그렇고 또 제가 보는 눈으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말. 글쎄요, 인기도에서 얼마만큼 인기도를 보여줄지는 좀 궁금합니다만, 아무튼 인기도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온다라고 확신하는 말이 여기 사경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강대가리로 놓고 자, 승부를 들어가겠고, 자, 후차권의 한 마리 정도를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은 9번마 티즈 조이풀이 이게 실전을 지금 3번 뗐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에 봤던 모습 중에 가장 좋기 때문에 9번마 티즈 조이풀을 일단 후착 주력마로 이렇게 오픈을 좀 드리면서 놓고 7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압축, 적중에 대한 자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사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양구를 하고 금요일종마 접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6월 7일 금요경마 부산 오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6월 7일 금요경마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한구라들 좀 여러 차례 하셨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금요일 날도 나름대로 좀 잘했고, 토요일 날은 완전 뭐 상황을 내버렸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조금 주춤했지만은 예고드렸던 메인 승부였던 뚝선배 경주 한방막권을 비롯해서 아주 뭐 큰 고배당을 제가 때려드린 건 아니고요. 한 10배에서 15배 이런 막권들이 주력으로 여러 경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주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태민은 뭐 다른 전문가들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터트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상승세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흐름이 그래요. 제 거 ARS나 뭐 문자 듣는 사람들도 그 팬 여러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민태민이 한번 잘 나가면은, 잘 맞추면은 뭐 하루 종일 맞춘다. 지난주에 좋은 결과가 좀 있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결과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낼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빨리 가겠습니다.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여기는 1번 19점 말 럭키 넘버원부터 시작해서 외곽의 11번까지 발빠른 말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이거는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근성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놈을 놓고 때려야 됩니다. 딱 걸린 노림수가 있어요. 최근에 조금 성적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인기도에서는 이번에 밀려 있는 말인데 뭐 조교빨도 뭐 확실하게 좋아졌고
이 말이 어떤 경주에서 잘 뛸 수 있는지 그 경주 조건을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1번 이 럭키 넘버원이 최근에 2연속 1600에서 댕받아 들어와서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선행을 못 가요. 1번 게이트에서 수시고 나와도 스타트가 엄청 빠른 말들이 여러 마리 있어서 이게 안에 갇혀버리면은 대가리 팔리는 1번 럭키 넘버원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는 놓고 때리는 축이 인기도에서 한 5, 6등 정도로 밀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력 막권 역시 대가리 팔리는 1번이 아닙니다. 럭키 넘버원이 아니에요. 무조건 배당이 터지는 경주고 인기 1위 마필 럭키 넘버원을 뒤로만 돌려놓고 민태민의 노리는 딱 걸린 노림수말 조건 제대로 만난 노림수말을 축으로 해서 럭키 넘버원이 오면은 뭐 좀만 먹고요. 나머지 다른 노림수가 오면은 진짜 진하게 한구라가 가능한 경주입니다. 함께 하신다면은 절대 실망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5경주에서 시원하게 여러분 한구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5등급 경주고요. 모두 10마리입니다. 최연에 드리겠습니다. 계속 인기마 역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한센드림이에요. 승군전이지만 진짜 좋습니다. 병합할 때 모습 자체도 좋았고 스피드도 좋고 굳이 이마필은 선행을 안 가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훈련 모습이면 그냥 댕추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힘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준 간신히 이겨낸 그 우승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결 더 힘이 찬 모습 자체를 갖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비한 그런 마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50 경주도 앞선에서 그냥 잡아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번 한센드림을 연거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초구 배당이 열리면요 아마 4번 5번이 1.5배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4번 5번 승군전의 두 마리가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말인데 저도 5번 한센드림이 훨씬 세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번에 영광의 천하가 4코너 돌 때 여러분 옆화면을 보시면은 이미 한센드림을 넘어섰어요. 근데 안쪽에서 그 어린 말 데뷔전 치르는 말이 그걸 끝끝내 이겨내려는 근성을 보여서 저는 5번 한센드림을 4보다는 좋게 보고 배당이 나오는 말 하나를 좀 추천드리면은 8번 르네상스맨입니다. 이건 오늘 체중이 무조건 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조교만 하면은 밥을 안 먹어서 체중이 이게 맞춰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전자에도 12kg 체중이 빠졌다 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10주 만에 나온 겁니다. 조금 놀리면서 체중을 좀 만들어 놓고 나왔다라는 점에서 21조에서 이거는 뭐 한센드림 르네상스맨이 제대로 두 마리가 다 승부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맨이 그 망아지 때 미국 원정 훈련 맞아요.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 센터에 있었죠. 넘은 말인데 이게 미국 가서 빵 맛을 들인 것 같아요. 한국 가서 밥을 한 채 먹는 거. 빵에 적응이 됐는지 반찬이 안 맞았는지 데뷔 초부터 그게 아주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단 말이죠. 르네상스맨 밥을 안 먹는다. 그것 때문에 좀 텀을 두고 나왔다. 민태민의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셨고 자 10번만 영성스타 지난 4월달에 임승진이가 시원하게 한구라 했단 말인데 직전에는 좀 덜 봤습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그러고도 상당한 기량을 역시 보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임승진이 한구라가 그러니까 당시 영성스타의 2차기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말이고 이번에도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말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가 조금 센 맛이 없잖아 있는데 5번 한센드림 빼고는 나머지하고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이 5등급 11마리 여기는 최홍찬 의원님이 준비한 그분과 방송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민태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메인 승부가 3, 4, 5에다가 준메인이 7, 8, 9네요. 그죠? 나이 순서대로. 나이요? 나이 최홍찬 씨가 제일 어리지 않아요?
37, 37살, 임승진은 48, 48살, 민태민은 59, 59살. 아, 여기는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11번 백두장수가 사실 샤프유마자마라서 이게 제가 1602번 나왔을 때 둘 다 덜 봤어요. 이거 바람 좀 잡았었는데 두 경주 모두 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워낙 좋아 보입니다. 감량 이점이 워낙 좋고 또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3위로 승분했지만은 외곽에서 발빠르게 또 선두권 합류할 수 있는 전개 조건까지 만나서 저는 11번 백두장수를 배당마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경주에 가장 일받다 관심 많은 7번마 로즈블릿입니다. 6등급에서 우승하고 5등급 1600으로 거리를 늘렸는데 액톤파크 자마답게 힘은 뭐 남아돕니다. 거리에 대한 적응력인데 저는 늘어난 거리가 훨씬 더 플러스 알파 조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로즈 블릿을 임승진의 관심만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금요일영화 방송 준매인 승부처로 준비한 최홍찬 의원님 듣겠습니다. 자, 7경주를 중매승부로 선정을 하고 잠깐 아차 했어요. 금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들었었는데 제가 노리는 말이 7번 로즈블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추익 걸음에 대한 그 훈련을 완벽하게 마쳤어요. 상위군 마피를 보내놓고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그 훈련 성과인데 저는 그 성과라면 충분히 이번에도 제 기량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승급전이지만 이 말에 그 자기 주특기, 뒷심, 이거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제가 이걸 딱 보내고 나서 생각한 게 비가 오는데 근데 이제 다시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복기를 좀 더 해봤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올라오겠다. 이런 확신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 없이 7번 로즈블릿을 놓고 갬블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에 진짜 한 방을 붙일 수 있는 말이 직전에 저는 안 갔다고 봐요. 진짜 노골적으로 안 간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진짜 열심히 탄 말 딱 그 두 마리를 노리는 경주예요. 누구를 주력으로 노리냐? 저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좀 덜 간 말 먼저 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자체가 7을 놓고 7만 뒷심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저는 적중하는데 한약 없다고 봐요. 적중에 자신을 갖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 로즈블릿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의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영화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태민 의원님 듣겠습니다. 네, 7번 타임스펙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혼합 4군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국산 마필인데 4월 달에 제가 프라이데이 놓고 한구란 했어요. 배당이 이게 대끼리로 변신을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에도 최원경 기수가 탔을 때 한번 추천을 해봤어요. 후착 주력으로 가봤는데 저는 철저하게 걸음을 아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뭐 선두권에 나오는데 무리도 없고 뭐 1300거리 정도는 뭐 무난히 따라가서도 가능성이 있어서 7번 타임스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번 어록이에요. 훈련 자체는 좋습니다. 훈련 조교장에서 이 말이 뭐 이제 나쁜 적 자체는 없는데 이번 경주만큼 편성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선행마가 꼭 반드시 꼭 앞에 가야 되는 말이 지금 삼두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서 경합을 해준다면 이번에는 뭐 비가 와도 어록의 추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생각해서 5번 어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록, 예, 좋습니다. 어록 하니까 갑자기 어묵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묵 안 먹은 지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밥을 먹어야 돼. 밥. 어묵이요? 아침에 먹으면 안 돼요? 자,
한정주가 이제 뚜껑이 열리면은 이제 열어난 킹스턴 하버가 인기모로 팔리겠죠. 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고요. 또 8번마 자이언트 비즈라는 또 19조의 또 시네마 지난번에 이제 터진 걸음발을 보였기 때문에 8열 하나가 팔릴 텐데 양쪽에서 5번하고 7번을 언급을 해주셔서 좀 속으로 좀 고개를 좀 갸우뚱했는데 아무튼 8번하고 11번이 인기마로 팔리겠고 그리고 두 마리의 사실 능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선전한 여세를 그대로 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마리 못지않은 노림수만 한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갖고 있는 능력이 좀 평가 절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못 뛰고 있는 이유가 확실함을 임승진이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유가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걔를 노릴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 편성이 이제 미리 이 출마 등록이 된 편성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애들이 이 혼합사고는 1300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준비 상태라든가 훈련 과정을 유심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번호만 어떻게 나오는가, 게이트 번호만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임승진이가 원하던 딱 그 포지션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승부로 봐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을 통해서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8번, 11번 둘 다 좋습니다만은 8번, 11번보다 더 좋은 말 그리고 배팅 가치까지 아주 짭짤하게 안고 쏘는 말 그놈을 아예 축으로 놓고 멋진 승부로 메이드를 시켜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정주입니다. 1800의 혼합 3등급의 이런 말인데 여기는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마무리이자 개인적으로 준메인 승부인데요. 잠시 후에 듣겠고 최연 듣겠습니다. 자, 이번만 알파 킹이집니다. 연속 지금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냐고 그 병합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거 대등이 아니라 하이냐를 가지고 논다라고 할 정도로 제 눈에는 조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2번 게이트를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전개가 유동적이에요. 선입을 갈 수 있는 전개 모습에서 2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면 발주만 정상이라면 저는 선입권에서 훈련 성과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파 킹이지의 연속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마 말리부별이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이 불량주로였고 또 말리부별의 어떤 그 주두기가 힘 아니겠습니까? 불량주로라는 것 때문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1800으로 거리를 늘려놨다면은 서로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3번 말리부별 임성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금요일마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의 이유 듣겠습니다. 예, 이번 알파 킹이지가 아마 종합지에서 올대가리성으로 팔릴 겁니다. 지난번 뛰는 거 보고 야 이게 말이 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불안감이 큽니다. 전형적으로 이 혈통 자체는 길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입상할 때 보면은 안쪽 코스 투입을 하죠.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 맞으면 빠꾸하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오늘 쓸데없이 발빠른 말들이 뭐 가다 설 말들이지만은 덮쳐 나올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바닥으로 아예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킹이지는 오면 좀 덜 먹는 쪽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는 축은 바깥쪽에 11번 송경윤의 브레이브 킹덤입니다. 이게 장거리형이에요. 완전 부계하고 외조 부계열 보니까 긴 거리가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번에 조교 때도 자이언트 홀드하고 지금 한 집에서 나왔는데 자이언트 홀드를 뭐 여유 있게 압도할 만큼 걸음이 좋고 전개가요. 불량주로라면은 더 좋은데 안쪽에서 캡틴 가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US맨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브레이브 킹덤은 밖으로 돌 수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요 앞에 가는 말들 혈통 기대감이 좀 짧은 말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4코너 직선 초입에서는
앞에 가는 놈들을 먼저 넘어서서 스퍼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1 놓고 알파 키니지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오면은 좀 덜 먹고 또 다른 마필 중에서 긴 거리가 유리한 힘 좋은 두 놈이 있어요. 아직도 좀 더 나올 걸음도 있는 말들이라서 충분히 알파 키니지하고 힘겨루기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1 브레이브 킹덤 놓고 딱 세 구멍인데 알파 키니지는 뒤로 좀 돌려놓고 나머지 중배당으로 진하게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6월 7일 금융경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또 토요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